하늘에서 유도 미사일 한 방씩 쏴주면 될 것 같지만 그 유도 미사일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색 미사일은 좀 깨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지름메이스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분쟁 지역의 하늘을 지배하는 군용기는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로망이며 거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와 공격기의 모습을 보며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미군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A-10 썬더볼트입니다. 무기 개발의 전성기였던 냉전시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이 유럽에 대량 배치한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군은 질적인 항공전력을 배치합니다. 문제는 항공전력은 돈도 비싸지만 무기도 비싸다는 건데요. 하늘에서 유도 미사일 한 방씩 쏴주면 될 것 같지만 그 유도 미사일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신의 탱크고 뭐고 그 숫자가 무지막지하니까 좀 저렴한 무기로 막아보자는 데서 기관포를 탑재한 지상 공격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A-10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수 기관포가 설치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기관포 발사 시의 영상을 보면 엄청난 매연이 발생하죠. 당연히 화약을 엄청 태운 매연이니까 몸에도 안 좋겠지만 산소를 소모한 상황의 입자인지라 엔진의 시동을 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F-14의 경우는 배연구의 모양을 조정하면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30mm 기관포의 매연은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엔진이 꺼질 때마다 재시동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대요. 무슨 첨단 기술 전투기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꺼지면 켜지도록 자동으로 걷어놨다고 하니까 생긴 게 특이한 만큼 내부도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뭐 웬만큼 주워 터져도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특징일 거고요. 무슨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석을 티타늄 방탄으로 둘렀다는 것부터가 에바죠. 다른 비행기와는 다르게 엔진이 특이한 위치도 비행 중 대공포의 공격에 최대한 날개 뒤로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위치시키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웬만한 대공포 몇 방은 맞아도 몸으로 떼우면서 기관포 공격을 해내는 A-10은 정말 악권이죠. 물론 다 몸으로 떼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격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레이더도 없고 그 흔한 레이더 유도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요즘은 전차나 보병 전투차도 탑재한 기본적인 전자장비가 없는 거죠. 거기다 야간 작전 능력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A-10C로 개량되면서 전자장비랑 야간 작전 장비가 추가됐을 정도니까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미국이라도 싸게 만들려고 있는 거 다 뜯어내고 만들었다는 거죠. 영값한 지상 공격기라고는 해도 워낙 탑재량이 많고 채공시간이 길어서 나름 걸프전부터 많은 역할을 해왔고 딱 이 역할에 맞는 대체기가 없어서 여전히 퇴역시키네 마네 하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폼나는 A-10이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가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첫째로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 미국 이외에는 이 정도의 항공기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제공전투기, 지상공격기를 나누어 운영하느니 멀티롤 전투기인 F-18이나 라파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이니까요. 둘째, 더 중요한 문제인데 A-10은 완벽하게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체라는 겁니다. 대공 전투 능력을 둘째로 하더라도 당장 레이더도 없는 기체인지라 공대공 전투에 휘말리면 격추가 답인 기체니까요. 거기다 속도도 거의 고속 프로기 수준의 속도라 오래 떠 있어도 좋지만 적기에게 잡혀 치도곤을 당하기 딱 좋은 속도예요. 미군처럼 작전지역 상공에 적기를 다 청소해버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장거리 대공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뜨는 족족 추락하기 딱 좋은 기체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특이하긴 하지만 단점이 많은 기체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까요? 여전히 미군은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F-35나 F-16 같은 초음속 전투기는 제공권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지상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채공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전투기도 있지만 기체 가격이나 시간당 운영 비용의 차이를 극복할 전투기가 없으니까요. A-10이 2000년대 초 퇴역이었다가 또 무기한 연기로 빠졌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보여드린 마이스터 플렉스 중에서 A-10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어보면요,
폴리카포네이트에서 빼내기가 정말 어렵네요. 일단 포장은 치워두고요. 이전 버전하고 다르게 요즘 버전은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사용한 스탠드는 나팔에 들어있는 스탠드고요. 실제로 스탠드가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잘 잊어먹거든요. 마이스토 F15하고 F35 스탠드가 다 있었는데 잊어먹고 없네요.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리뷰할 때는 꼭 필요하니까 라팔 스탠드를 빌려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스토가 마킹 부분의 디테일이 약한 걸로 유명한데요. 의외로 A10은 이 부분 디테일이 잘 적용되어 있어요. 기수 부분에 샤크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동체 옆에는 A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성석 옆에는 이렇게 폭격 마크가 그려져 있고 전차나 다른 모양이 아니라 폭격 마크만 그려져 있네요. A10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부분 중심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앞부분의 30mm 기관포 부분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기인지라 기수 앞부분을 표현만 했을 뿐 자잘한 포신까지 표현하진 않았어요. 동체 후방에 위치한 대형 엔진, A10의 트레이드마크죠. 날개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대공포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거의 십자 형태의 직선인 날개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하얀 줄무늬는 아군기에 오폭을 막기 위한 도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뒷부분의 날개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군은 이런 형태의 완전 검정색을 A10의 위정용으로 도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검정색이라는 것은 야간 이외의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한 번에 확실히 눈에 띄는 색인데요. 문제는 A10은 야간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즉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기체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놨다는 건 혹시라도 이 기체 도장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몇 가지 매우 신경쓴 미니어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기체를 뒤집어 보면 다른 마이스토와는 다르게 랜딩 기어에 도색이 되어 있어요. 랜딩 기어, 타이어, 휠이 따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적색 미사일은 좀 깨기는 한데 색깔은 틀렸어도 매버릭 같아요. 뭐 자체 운영 능력이건 아니건 간에 걸포전에서 히트를 친 A10은 매버릭 탑재 미사일이니까요. 날개 밑에는 A10 썬더볼트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기체 아래는 섬세한 음각으로 몰드가 각인되어 있고요. 같은 음각 표시라도 날개 부분은 도장이 진해서 몰드가 묻혀버렸네요. 검정색의 이런 피아 10결띠가 아니라 마이스토 미그나 해리어의 사막색 도장처럼 얼룩무늬였으면 훨씬 보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직선인 날개가 밋밋해서 일부러 이런 도색을 채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날개의 라인은 예술이에요. 일직선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려하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라인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엔진 부분도 약간의 도색을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에 다 도색해서 버렸네요. 바닥에 세우게 되면 뒷부분이 무거워서 앞을 들게 되는데 그냥 세우면 잘 서 있습니다.